SBS에서 새로 시작한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화까지 방송되었는데요. 공지혁과 고다림 그 둘 사이에 벌어진 한여름밤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공지혁은 글로벌 K벤처 업계에서 명성을 쌓은 스타 컨설턴트죠. 프로젝트도 연애도 6개월 이상 끌지 않는 냉철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김정관이라는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뜻밖에도 고다림을 만나게 됩니다. 고다림은 바로 김정관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녀를 김정관은 찌질하고 볼품없다고 말하며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김정관은 모두가 탐내는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바로 제주도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공지혁과 고다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다림은 공지혁이 바다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달려가 말리게 되죠. 갑작스럽게 달려와 자신을 무작정 끌어안는 다림에 당황한 지혁인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넘어지게 되면서 지혁의 손도 다치게 됩니다. 다림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지혁이 감싸준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하는데요. 공시생인 다림은 동생 다정이 준 돈으로 여행을 왔는데요. 공지혁이 병원을 떠나면서 자신 병원비도 납부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것입니다. 다림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그가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문제는 다림이에게는 28만 원이라는 현금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병원비 27만 원을 지불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단돈 10,000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택시도 이용하지 못한 채 걸어서 호텔로 돌아오게 되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조식 먹으러 간 식당에서 공지혁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식당에 자신들뿐 아니라 김정관 커플도 있었던 것이죠. 공지혁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친구는 남자친구냐고 물었는데요. 당황한 다림은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며 남자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공지혁 입장에서는 다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가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도 김정관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고다림이 김정관 전 여친이라니 엄청난 행운이 따라준 것입니다. 고다림과 공지혁 그리고 김정관까지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다니 우연도 이런 우연일 수가 없죠. 공지혁은 단 하루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조건으로 병원비 27만 원의 10배인 270만 원을 받기로 하는데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오며 고다림과 공지혁은 졸지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혁은 김정관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림과의 가짜 연애를 택한 것인데요. 자신에게 김정관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죠. 다림 역시 복잡한 현실과 상처받은 자존심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혁은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김정관 커플을 초대하고 고다림에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혀 등장하게 하죠. 그 순간 꾀죄죄했던 고다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지혁도 김정관도 그녀의 변화에 놀라게 되죠. 그런데 김정관은 계속해서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 다림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혁에게 키스를 하게 되는데요. 지혁은 당황하면서도 다시 한번 키스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여름밤 다이너마이트 같은 키스를 나누게 되죠. 공지혁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맨스 따위는 내 삶에 없다고 믿어왔던 그가 말이죠. 다음 날 지혁은 일적으로가 아닌 개인적으로 하루 더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를 걷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행복을 만끽하는 그들이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림의 절친인 선우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죠. 다림아, 엄마가 결혼식장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이야. 고다림은 정신없이 짐을 챙겨 서울로 향하게 되죠. 물론 공지혁에게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공지혁은 갑자기 사라진 다림을 찾아 공항에서 찾아 헤매지만 끝내 만나는 데는 실패했죠. 사실 다림에게는 고다정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쭈구리 언니가 부끄러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정작 사고를 친 건 다정이었습니다. 엄마의 적금과 집담보 대출을 끌어다 남자친구에게 줬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사채까지 동원해 코인에 투자했다가 폭락을 맞아버린 것이죠. 결혼식 당일 사채업자들이 식장에 들이닥쳤고 결국 다정은 남자친구와 함께 축의금을 들고 잠적해버립니다.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혁은 다림이 남긴 단서를 가지고 그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마더 TF팀의 면접장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고다림이 유부녀이며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공지혁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잊으려 했어도 자꾸만 다림의 입술이 떠오르고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공지혁의 마음속 다이너마이트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지혁은 남자친구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소리치는데요. 다림은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지 남편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맞받아칩니다. 한편 고다림은 어머니의 병원비, 날아간 집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친 선우에게 6개월만 남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된 거였죠. 선우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다림의 사정을 알기에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더 TF팀에 입사한 고다림은 지혁과 직장 상사와 팀원이라는 관계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지혁은 배신감에 분노하고 다림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다림은 물러서지 않죠. 당신처럼 돈 많은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혁은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혁은 아버지 공창호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유하영과 결혼해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는 대신 어머니에게 이혼을 선물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어머니 김인혜는 내추럴베베 창립 시절부터 회사를 키워온 인물이었는데요. 남편의 배신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지혁은 그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회사를 나갈 수도 결혼을 피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입사 후 처음으로 그가 맡은 마더 TF팀인데요. 사실 이 팀은 이복 누나 공지혜가 지혁을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든 팀이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없는 일로 가득한 부서였죠. 그곳에서 고다림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혁은 그런 다림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어쩌면 그녀와의 인연은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